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개학이, 개강이가 아니라, 어, 대면 수업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번 또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MC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MCN. MCN이 뭔가 좀 들어봤나요? 아니면 좀 생소한가? 저는 좀 생소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유튜브를 앞으로 계속 사용할 텐데 유튜브가 뭔지 알고 조금 지나가야 되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우리나라 건가요? 어디 건가요? 유튜브 어디 거죠? 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2위 검색 엔진이에요. 또 2세부터 15세가 사용하는 웹사이트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국내에서도 14세에서 24세가 가장 많이 접하는 동영상 매체는 지상파가 아니라 유튜브다라고 조사된 바도 있다고 해요. 다른 사용자가 올려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쉽게 공유하고 수익화가 가능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동영상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숫자는 19에서 24, 19세에서 24세, 여러분들 또래죠. 그래서 19세에서 24세의 지금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유튜브. 유튜브가 지금 몇 퍼센트예요? 67.3%예요. 67.3%. 대단하죠? 그리고 밑으로 차례대로 보면 MBC, KBS, SBS 뭐 지상파가 다 나오고요. TVN도 있고요. JTBC, MBN 이런 순으로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해요. 지금까지 뭐 나는 유튜브는 하지 않고 인스타에는 좀 올리고 페이스북에는 조금 올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 요즘 카카오 스토리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스토리에도 좀 올리고 이랬던 친구들은 유튜브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해요. 우리가 지금은 재택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미 뷰티 크리에이터 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 단계는 다 끝났고 이제 외관을 조금 더 예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관을 조금 더 예쁘게 고치는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오게 되면 거기 앉아서 누구나 다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정을 만들고 구글 계정을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하는 걸 배웠었죠? 그냥 보고 흘려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내 계정을 만들어서 내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안 해본 사람들은 꼭 이번에는 만들어 놓길 바래요.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전까지 사람들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았어요. 2005년. 굉장히 최근이죠. 교수님한테는 최근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옛날이겠지만. 그때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유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굉장히 급성장하게 돼요. 2005년에 생긴 회사가 지금 2020년인데 세계 2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후에 구글에서 2조 원을 2조 원이에요. 2억도 아니고 2조 원을 2조 원의 유튜브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엄청 성장해 가서 현재 1분에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켜요. 유튜브에 업로드 시킨 것을 이캠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캠버스에 들어와서 강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구글 아래에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이죠. 현재는 유튜브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는 스마트폰으로 숙련된 기술 없이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바로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편리한 장점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에요. 또한 전 세계 1위 서비스인 구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사용자들과 교류하는 등 언어의 장벽만 해결하면 쉽게 글로벌 진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주요 동영상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쭉 봤을 때 공통점이 좀 있대요. 이 공통점 10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발췌한 것도 있고 유튜브를 교수님이 좀 많이 보면서 발췌한 것도 있어요. 자, 10가지가 있어요. 1번 공유입니다. 공유. 교수님이 좋아하는 도깨비 공유 말고, 자, 공유.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는지, 가치가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인가, 이것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대화입니다. 대화. 시청자들과 이야기하듯이 대화 과정을 담은 콘텐츠인가. 아무래도 대화를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딱딱하게 1번은 뭐, 2번은 뭐, 3번 뭐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시청자가 직접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듯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상호작용입니다. 댓글을 동영상에 포함하는 등 시청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컨텐츠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교수님이 자꾸 걸려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확실히 동영상에 댓글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댓글을 여러분들이 과연 많이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해서 교수님이 또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교수님들이 그것을 가장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그 반응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교수님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조금 힘들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과처럼 실기 수업이 많은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데 안 되고 있다는 거, 잘 되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 있습니다. 4번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업로드하는 동영상들의 일정, 언제 올리는지에 대한 일정.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주기적으로. 나는 월요일에 10시, 나는 월, 수, 금 3번 7시, 이런 식으로 일정이 주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일정이 일정하게. 그 다음에 캐릭터. 그렇죠. 각각의 캐릭터가 있으면 좀 좋죠. 그냥 딱 지나가는 썸네일만 봐도 이 사람,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 말소리의 톤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5번째, 타겟팅이에요. 타겟팅. 너무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의 타겟이 아니라 특정 연령, 특정 성별, 특정 국가 딱 세분화시켜서 시청자에게 특성에 맞는 채널을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연령이죠? 여러분들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20대 초반. 성별은 어떤 성별이 많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요. 자, 국가를 세분화한다면 나는 지금 대한민국, 더 세분화한다면 충북, 더 세분화한다면 청주, 더 세분화한다면 서원대학교, 더 세분화하면 예술관 204호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특성에 맞게, 시청자의 특성에 맞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오랜 기간을 계속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지속성이 좋으면 좋은 거죠. 지속성이 없으면 안 돼요. 한 번 하고 그냥 뚝 몇 개 올리다가 그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되겠죠. 자, 7번째, 발견 가능성입니다. 발견 가능성. 이거 중요해요. 트렌드나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나 찾아볼 때 키워드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키워드를 잘 넣어야 내가 원하는 정보만 쏙쏙 보이는데 내가 키워드를 조금 그냥 너무 두루뭉술하게 넣는다거나 너무 큰 키워드를 넣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컬러가 있어요. 클래식 블루 이렇게 치면 올해의 컬러가 클래식 블루인 건 다들 알고 있죠? 팬톤에서 클래식 블루가 올해의 컬러다. 2020년도 컬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헤어스타일을 클래식 블루로 바꾸고 싶다. 자, 인스타에 검색을 합니다. 클래식 블루 치면 뭐가 나올까요? 팬톤에서 나온 클래식 블루부터 해서 머리 색깔은 아마 저 밑에 있을 거예요. 옷 먼저 나오고 신발에 액세서리에 메이크업 뭐에 이렇게 검색할 때 이런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나의 컨텐츠가 그 키워드 아래 쭉 나열될 수 있게 다른 사람들, 다른 채널들과 함께 나의 채널도 함께 상위권에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조금만 스크롤해도 내 채널이 딱 보일 수 있게 그런 발견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 때 뭐 달아요? 맨 밑에 30개까지 달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5개 뭐 달아요? 5개 뭐 달아요? 샵 일상, 샵 데일리, 샵 소통 이런 거 달죠? 그 왜 달아요? 그렇죠. 내 컨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라고 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나 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그것이 나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번째 접근성 봅시다. 접근성 모든 에피소드가 독립적으로 시청이 가능한가? 그렇죠. 이 중간에 뭐 하나 빼먹으면 드라마 같은 게 그렇잖아요. 1회부터 한 8회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 1, 2회 잘 보다가 내가 바빠서 4회를 놓쳤어. 그럼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아, 4회 볼까? 4회를 돈 주고 보고 5회부터 봐야 되나? 아예 그냥 말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너무너무 연결이 너무 잘 되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걸 딱 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가장 유튜브나 다른 어떤 채널이나 컨텐츠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1화를 놓쳤다고 해서 2화에 못 보나요? 연결이 굳이 안 되면 못 보나요? 아니죠. 1화를 안 봤어도 2화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봐도 이것도 또 다른 내용이에요. 네 번째 거 봐도 이거는 이거대로 또 볼만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피소드가 내가 1부터 10까지 차례차례 보지 않아도 그 중간에 내가 1부터 10까지 보지 않아도 내가 7만 봐도 2만 봐도 아, 이 컨텐츠는 이런 거구나. 재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9번째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다른 채널과 콜라보레이션 한 여지가 있는가? 너무 하나만 깊게 주구장창 파다 보면 다른 것과 콜라보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컨텐츠가 한정되어지게 되고 점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소진되게 돼요.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얼른 다른 거랑 콜라보해서 또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영감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해요. 인스피레이션. 가장 중요해요.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크리에이트가 뭐예요?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영감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영감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순수한 열정이 기반이 되는 콘텐츠인가 내가 남의 거 모방에다가 남의 거 좀 긁어다가 남의 거 좀 베껴다가 하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해지기 마련이고 그저 그러한 콘텐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골머리가 터지게 머리가 터지게 가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또 하나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수익이 생기게 되죠. 수익. 그래서 컨텐츠로 스타되고 광고로 수익 얻는 유튜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유튜브 채널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딱 세 가지를 꼽았어요. 이거는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컨텐츠로 스타되는 광고로 수익 얻는 유튜브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점은 이 세 개였어요. 이 주제는 나를 즐겁게 하는가? 당연하죠. 만드는 사람,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내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즐길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주제는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냥 훅훅훅 지나가고 스크롤을 막 하다가도 어떤 썸네일을 딱 발견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뭐야? 하고 클릭하게 되죠.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주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주제는 사용자들을 즐겁게 하는가? 당연하죠. 내가 즐겁고 다른 사람들, 시청자들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재밌다고 막 했는데 시청자들이 재미없어 해. 그러면 버림받게 되는 콘텐츠밖에 안 되는 거겠죠. 나는 공들여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작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 재미없어. 여러분들이 왠지 그럴 것 같아. 교수님은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이걸 업로드 하는데 보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이 PPT 정말 지겨워. 교수님 목소리만 나오고 이것도 3시간 동안 어떻게 듣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슬프네요. 그런 생각만 해도.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채널에 올릴 때는 이 주제가 사용자들을 즐겁게 하는가.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게 하는 건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유익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열고 교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책의 가장 주요한 요점이 뭐냐? 한 줄 평을 남긴다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팬들과 소통을 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뷰티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뷰티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뷰티 방송이 지금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말 10대부터 해서 지금 20대, 30대 할 거 없이 우리 저기 할머니 있잖아요. 응? 빨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막내 할머니. 말례 할머니인가? 그 할머니까지도 화장하고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컨텐츠들 속에서, 많은 채널 속에서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팬들이 시청자들이 날 구독할까? 나의 조회수를, 나를 얼마나 더 좋아할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MCM 아니고 MCN이에요. 자, 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중 채널 네트워크예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 자,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있잖아요. 소속사? 그 소속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유튜버들의 소속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CN은 1인 크리에이터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연예인에 비유하면 소속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CN에서 처리해주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주로 크리에이터들의 동영상 제작을 지원해줘요. 여기서 동영상 제작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영상을 제작을 지원해준다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혹은 어떤 세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걸 지원해준다는 거지 동영상을 맡겨놓으면 만들어준다는 아니에요. 여기 오타 났어요. 오타.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여기 동영상인데 도영상이라고 썼네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자, 동영상을 지원해주고 또 광고를 수주를 해서, 자, 수주가 뭐냐면 광고 따온다 이 소리예요. 업체로부터 가서 광고를 따오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크리에이터가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 방송에 당신네 물건 노출해 줄게요. 광고 해줄게요 하고 광고를 따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주를 해와서 수익을 배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MCN은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의 광고나 채널에 대한 컨설팅이 뭐죠? 상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채널을 만들까 하는 그런 상담, 그런 채널 컨설팅을 하고요. 제작권을 관리해줘요. 또는 세금을 처리해주고, 우리 세금 잘 모르죠? 교수님도 잘 몰라요. 세금 하면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떼어나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세금 처리, 이런 걸 MCN에서 다 해줘요. 홍보 및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연예인처럼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출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광고 수익 말고도 라이선싱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저작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커머스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MCN에 가입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다 나누어서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계약 기간, 유통 권한,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 이런 거 부가적인 조건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최근에 우리 덕자랑 턱형 사건 알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쵸. 법원에서 덕자가 무혐의 판결이 났고 턱형 그 회사 쪽에서 덕자에게 원하는 모든 것은 무효다라고 지금 다 됐죠. 그래서 덕자가 뱉어내야 될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몇십억을 뱉어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법원에서 딱 정리를 해줬죠.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쉽게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알았어. 이렇게 구두로 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소송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해요. 혹시나 다른 회사에서, 다른 MCN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다가 우리랑 계약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류나 이런 계약 조건,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잘 모르겠으면 주위에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던가 아니면 들고 세무서를 간다든가 뭔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덕자와 같은 일이 생기면 정말 만약에 교수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앞이 막막할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믿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한 게 아니라 구두로 계약했죠. 그냥 말로만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내용 증명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나에게 소송장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멘붕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잘 따져보고 또 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해서 계약은 해야 돼요. 계약을 함부로 했다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MCN이랑 이제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해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래서 MCN에서 어떤 것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MCN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고 계약을 해야 해요. 보통은 처음에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때는 조회수가 많거나 구독자 수가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MCN이 가서 당신 방송 좀 잘 되는데 우리랑 계약합시다. 우리가 관리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초창기만 해도 MCN이랑 어떤 소속사를 갖고 MCN이랑 계약을 해서 수익을 분배해서 가져간다. 이런 것이 굉장히 낯설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먼저 MCN에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서 한 유튜버를 예를 들어보면 허팝이라는 유튜버 알죠? 엄청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막 캐릭터 만들어서 자기 굿즈 만들어서 막 이렇게 팔기도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CJ EMA 거기 그 MCN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요. 워낙에 이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튜디오를 무료로 사용했고 촬영 노하우나 동영상 편집 방법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MCN을 통한 혜택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잠깐 쉬고 올게요.